거니까. 심심한 날 친구가 필요한 날 영화 대비. 히사시부리 안녕하십니까. 새남자의 6mm 이영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새남자의 6mm 죽다 돌아온 남자, 다리가 없어질 뻔한 남자, 네 신두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지웅입니다. 예. 네. 아, 그치. 네. 사선에서 돌아온 남자. 그렇지. 오늘-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근황으로 좀 넘어가자면, 저희가 원래 지난주에 녹화를 하는 시간이 이제 토요일이었는데, 그 전전날에 아주 하드하게 다리를 하드하게 말고 무식하게. 무식하게 그러니까 조져놨다 라고 생각하고, 와 이건 정말 생전에 볼 수 없는 근육통이다, 아 이거는 진짜 뭐가 돼도 됐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가게 나오는데, 어머나 세상에 다리가 잘 안 움직이네. 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 형이 오자마자 갑자기 나한테 막 내 다리를 이렇게 팍 치면서 저 로우킥을 날려고 그랬죠. 바로. 이러면서 야 아프냐? 아프냐? 이럴까요? 그래서 나 좀 약간 장난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적당히 괜찮은 근육통인 줄 알고 장난쳤는데, 진짜 이거는 그 적당한 근육통이 아니었던 거야.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말하다가 이제 영석이 형이 이제 막 야 너 가라고, 병원 가라고. 그래서 갔다? 병원에 갔어. 근데 아니나 다를까 횡문근 융해증이라는 병명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주 강한 네. 근육의 운동을 하면은 그 근육이 그냥 찢어지다 못해 녹아서 그게 이제 혈류로 들어가면서 그게 이제 온몸을 타고 돌아다니며 장기를 망가뜨리는. 그래서 제가 혈중 근육 농도가 80 정도가 사람이 정상이래요. 근데 저는 3,500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이게 미친놈이죠. 대단한 수치네. 그래가지고 이게 간 수치도 같이 막 올라가고, 이게 계속 진행되다 보면 이제 신장, 뭐 심장 막 이런 쪽에 이제 무리가 되면서 이게 뭐 급성 뭐 신부전이라든지 이런데 이런 영향이 이제 올 수도 있다고. 거기서 이제 저를 담당해 주시는 담당 의료인 분께서 이제 입원을 해라. 이거는 집에 돌아가셔도 일을 못 한다. 이거는 돌아가신다. 진짜 큰일 난다. 이거 자기가 봤을 때 이거 진짜 큰일 날 것 같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제가 장장 3일 동안 3일 동안. 수액만 3일 내내 진짜? 네. 그렇게 길게 맞아? 여기에 맞고 여기에 맞고. 그래? 이거 네. 수액자국이구나. 네. 난 마약하는 줄 알았어. 이제 어. 그래가지고 그럴 수 있죠. 됐어. 네. 영상 편지 한번 쓰세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제가 네. 덕분에 목숨을 그래서 자의 퇴원하려고 하는 거를. 근데 그분이 좀 그랬었어.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시고 물 진짜 많이 드시고 절대 돌아다니지 마시고 쉬어라 하고 이렇게 가셨어요. 근데 가시다가 다시 돌아오셨어.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도저히 안 되는 거야. 이거 양심, 이거 내가 의료인으로서의 책임감. 본 게 있는데 이거 안 된다 이거. 내가 이 환자 죽게 놔줄 수 없다. 와, 참 여인입니다. 다시 돌아와가지고 어. 근데 진짜 입원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좀 강한 어조로. 그래서 물 속으로 들어가는 불길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지켜볼 수만 없어서. 그치. 의인이네. 의인. 의인이지. 진짜 의인이야. 여러 가지 의미로. 의인. 멀쩡히 살아계신 모습에 정말 아쉬워. 눈물이 다 흐릅니다. 이 카페 먹으려고 그랬는데. 네. 까비. 아무튼 네. 뭐 근황 요 정도로 그냥 넘어가죠. 뭐. 그러니까. 뭐 이걸 이길 만한 뭐 이야기가 있습니까? 입원했어. 다들 입원했어. 없어. 그러니까. 자, 그래서 오늘의 마이크 잡이 영석이 형이 또 대단한 영화를 또 준비해 왔다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영화는 바로 책의 제목으로 얘기하자면은 당신 인생의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이렇게 이제 딱 테드 창 형님께서 이제 쓰신 뭐 단편 소설 집이에요. 영어로는 Story of Your Life. 굳이 그렇게 얘기 안 해줘도 될 것 같은. 사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별로 내용이 부실하면은 척. 네, 그치. 척. 블러핑. 네, 블러핑 기가 막히게 오늘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오늘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시발점이나 혹은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을 만한 어마무시한 영화. 대단하네. 그렇죠.
네, 바로 드니 빌레브 감독의 컨택트 2017년 작품입니다. 와 2017년이구나 우리가 이거 한 게. 그쵸? 우리가 한창 할 때니까 뭐 항상 제가 뭐 제 맘대로 해왔지만 그래도 오늘은 특히 더 제 맘대로 춤을 춰보겠다. 바로 그냥 스포일러부터 박아버리고 네. 선스포 받고. 네 시작하겠습니다. 엄마. 오늘의 이제 제목을 붙인다면은 슬픔과 시련을 대하는 방식. 근데 이제 개인적인 해석을 곁들인 오늘의 제목이고 배고파. 배고프답니다. 네, 타코야키. 오늘의 바로 이제 이야기 들어가자면은 이제 영화 시작하면은 이제 사실 여자 주인공인 이제 루이즈 뱅크스, 네. 에이미 아담스 이제 배우가 연기한 이제 역할이죠. 이제 언어학자로 나오고 이 루이즈 뱅크스가 딸인 이제 한나라는 이제 아이와 놀아주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게 여기서 바로 이제 영화를 관통하는 방식인데 딸과의 이 이야기가 사실 미래다 라는 게 바로 스포일러죠. 네. 이게 그래서 왜 맨 처음부터 미래에 있는 이 장면이 나오냐 하면은 바로 이 시간 구조가 선형적인 흐름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처음에 나오는 그 여자 주인공과 딸의 모습이 이 영화 사건의 이후의 이야기라고. 그쵸. 아. 미래의 이야기. 시간의 흐름이 이제 비선형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처음 보다 보면은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거지? 자꾸 뜬금없는 장면들이 이제 등장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왔을 당시에도 많은 분들이 약간 의아해하는 부분과 약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겹쳐져 있었죠. 이런 부분들이 갖고 있는 장점은 바로 이제 후반부에 가서 이야기의 구성이 이제 완성이 된다는 것인데 이게 약간 좀 뭔가 아쉬웠나 봐요. 당시에 이제 평들을 보면은 이후에 이제 한나 그 딸과의 장면들이 계속 이제 등장하게 되고 이제 루이스와 이제 한나의 장면이 끝나고 나서 이제 루이스는 이제 대학 교수로서 강의를 하기 위해서 대학교에 이제 강의실로 들어가게 돼요. 네, 들어갔는데 이제 뭐 뉴스 속보 같은 게 막 뜨고 뭐 UFO가 막 나타났다라는 뭐 공습 경보 뭐 이런 것도 이제 울리고 뉴스 속보로 인해서 수업도 이제 그냥 다 흐지부지하게 되고 12개 정도의 우주선이 미국부터 해가지고 뭐 중국, 러시아 등 이제 각국 나라에 이제 등장을 했다고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쉘이라고 부르지 않나요 그거? 맞습니다. 쉘입니다. 근데 이제 책에서는 사실 112개 112개 이제 쉘이 등장하게 되는데 영화에서는 100개를 줄였어. 과감해. 간편하게 이제 그럼. 제작비 때문에 간단하게 12개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게 되고 그런 이제 상황에서 군 이제 관계자인 웨버 대령이라는 이제 형님이 오셔가지고 언어학 학자 중에는 이제 유명세를 탄 분이에요, 사실. 루이즈 뱅크스라는 인물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계인의 언어까지도 번역을 이제 좀 도와달라 의뢰를 하게 된 거죠. 몬타나주에 있는 이제 쉘로 이제 가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물리학자인 이안 도널리 이제 호크아이 형님을 만나서 이제 같은 팀을 이제 이루게 되게 됩니다. 네. 바로 이제 외계인 만나게 됩니다. 그날 영화의 흐름에서도 거기서는 이제 헵타포드라고 하는데 뭐 7개의 다리를 가졌다는 뭐 그리스어였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타코야키 자꾸 네. 아무튼 뭐 뭔가 이제 소통을 원하는 것처럼 보였던 이제 헵타포드 두 마리라고 해야 돼? 2명이라고 해야 돼? 아무튼 우리 명이라고 합시다. 두 명과 만나서 언어를 가르치게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언어를, 지구의 그쵸? 언어를, 영어를 알려주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문자를 교류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그 헵타포드의 언어나 문자 자체가 비선형적인 모습을 띠고 있고
그것은 이제 검은 안개 같은 물질로 표현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영화 뭐 포스터나 이런 거 보면 나오는데 동그라미로 막 뭐가 막 그려져요. 그게 나 뭔지 알 것 같아. 그거 약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 바닥에 물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기에다가 동그란 컵을 이렇게 탁 올린 거야. 그러면 이 물이 촥 튈 거 아니에요? 동그란 그 선과 함께? 그렇죠. 딱 그 모양이에요. 그렇죠. 약간 어. 그런 문양이죠. 어. 그런 문양을 갖고 있는 문자를 사용하는 그치. 헵타포드들. 그래가지고 뭐 당연하게도 이제 문자의 교류 후에 이제 더 적극적인 소통을 할 수 있게 되고 여기서 이제 영화의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사피어 워프 가설이라는 것이 등장을 해요. 이게 영화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갖다 쓰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이제 언어 자체가 인간의 사고를 지배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쉽게 얘기하자면은 일종의 이제 언어로 인해서 표현의 한계를 만든다고 이제 받아들인다면은 조금 영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루이즈와 이안이 이제 막 교류를 막 외계인과 하고 있는 와중에도 외부에서는 뭔가 막 불안이 가중되고 이거 뭐 세기말 아니냐 지구 종말 아니냐 방사선 개쩌는 거 아니에요? 그치 저기 가면 안 돼. 그게 막 들어갈 때도 그래서 방사복 입고 그쵸 몇 미터 안쪽으로는 들어가지 말라 그러고. 진짜 뭐 면역력 높이는 뭐 주사 맞고 진짜 그냥 들어가도 되는데. 개 말도 안 되는 뭐 인간의 기준에서 그냥 빨개 벗고 가도 되는데. 그냥 가가지고 샤워 한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헵타포드랑 그냥 악수 한번 해도 되는데. 식사해도 되는데. 식사해도 되는데. 겸상 가능한데. 코로나 없으니까. 네, 그쵸 코로나 시대에 딱 맞는 영화. 거기서 누가 하나 내가 그냥 한번 가볼게 이럴 목숨 힘들지. 그러니까 담보가 어렵지. 목숨이잖아요 지금 그치, 거기가. 그치. 그것도 있고 본인으로 인해서 인류가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뭐 시민들 자체도 막 영화 내에서 보면은 막 폭력 시위를 하게 되고 막 어디서 막 선동하고 맞아. 막 아니면 뭐 종교 단체에서는 그렇지, 막 그렇지. 지구가 이제 막 끝났다 이런 막 엄청난 압박 속에서 정부 역시도 압박을 받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시간을 끌 수 없다. 그런 이제 명목 하에 군부대에서도 이제 루이즈에게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빨리 이들의 목적이 뭔지 알아내라 라는 압박을 가하게 되고 그 결과 아직 제대로 된 언어 소통이 안 되는 와중에 이제 그것을 이제 물어보게 되니까 외계인들은 이제 각 나라별로 막 다른 전달을 해요. 사실 막 무기를 주러 왔다. 무기를 쓰러 왔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뭐 단어를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불안하겠죠. 더 얘들이 뭔데 뭐 무슨 무기를 갖고 왔다는 건가 아니면 무슨 무기를 쓰러 왔다는 건가 아니면 뭘 주러 왔다는 건가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혼란은 이제 더 가중되고 중국을 시작으로 해서 러시아 등 이제 각국 나라들이 서로 이제 교류하던 위성도 끊게 되고 이제 매체에서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외계인들이 진짜 우리 다 죽이려고 한다. 막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이제 선동된 몇몇 군인들이 이제 폭탄을 갖고 루이즈가 이제 소통하러 가는데 이제 따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루이즈는 그 헵타포드들의 문자 자체를 이제 검은 안개로 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확 다가가게 돼요. 다가가면서 본인이 그 검은 안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날 깨닫게 되고 여기서 더 할 수 있겠다라는 순간 폭탄이 터지게 되고 그 터진다는 것을 이제 인지한 헵타포드 2가 헵타포드 1과 2가 있다면 헵타포드 2가 촬영되고 있는 카메라 화면을 향해서 자신들의 문자를 어마어마하게 막 쏟아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폭발 바로 직전에 중력을 조절해서 이완과 루이즈를 셀에서 탈출시키고 셀은 더 높은 곳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약간 지상과 가까이 있었는데 이제 훨씬 높게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폭발의 충격에서 이제 깨어나게 된 이제 루이즈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헵타포드 2가 보낸 문자들을 막 해석을 하다 보니까 영화 내에서는 시간의 그 개념과 연관이 있고 그리고 12개의
협력을 해야지만 정보를 최종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받은 정보는 12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뭐 일을 시키고 앉아 있냐. 근데 이 과정에서 아까 이제 먼저 교류를 끄는 네. 이제 중국이야 또. 아, 중국을 포함해서 몇몇 국가들이 아주 호전적으로 야 전쟁이다 공격 이제 뭐 이런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런 이제 뭐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루이즈는 뭔가를 좀 깨닫게 되고 그 셀을 향해서 다가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높이 올라간 셀에서 이제 셔틀을 하나 보내가지고 루이즈를 태워 가요. 그래서 올라가니까 이제 헵터포드 2는 이제 죽었고 헵터포드 1과 함께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아까 얘기했던 영화 폭발에 죽었나? 그러니까 거기서는 죽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생각보다 약하네. 어쩌면 어쩌면 강력했던 폭탄인 우리 걸지도. 인류의 기술이 이렇게 강력했나?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영화의 핵심 인 스포일러가 여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칸나의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루이즈 자체도 그것을 환영처럼 계속 보는 거야 사실 영화 내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관객들 역시도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내가 자꾸 환영을 본다. 뭐 이상한 여자아이가 있는데 이 여자아이는 뭐냐라고 얘기를 하자 외계인은 그것은 너는 이제 무기를 가졌고 그 무기는 바로 시간을 관통할 수 있는 뭐 능력을 갖게 됐다. 그게 바로 그게 바로 우리의 무기다. 결국에는 그게 이제 미래의 자신의 딸이었다는 것을 좀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제 스포일러적인 것들이 해소가 되면서 삼신 할머니야 삼신 할머니. 네 임마 애 들어서 올 거야 엄마. 그치. 딸이야 딸이여. 분홍색 옷 준비해. 그러니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헵타포드 자체도 문자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시간의 개념 역시도 비선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영화에서는 뭐 요런 정도로 표현하면 좀 쉬울 것 같은데 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전부 이제 동등하게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영화에서는 이제 그거를 이제 영화에서 안 나오는구나. 책에서 나오는데 책에서는 이거를 이제 페르마의 최단 시간의 원리라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쉽게 좀 설명을 하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보다는 이제 뭐 복정론적인 이제 사고 방식을 갖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이거는 아니어서 좀 빼고 얘기할 거고 그리고 페르마의 최단 시간의 원리가 뭐냐면은 빛은 언제나 항상 최단 거리로 이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빛은 언제나 그러니까 길을 알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바로 헵타포드들이 미래를 이미 인지하고 있는 거죠. 현재에 살고 있어도 그것을 이제 좀 이과적으로 이제 표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거 좀 찾아보시면은 쉽게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 이런 영화 제일 싫어해. 네? 이런 영화 제일 싫어한다고. 얘가 썰을 하나 좀 풀자면 내가 이거 옛날에 2017년에 볼 때 영화에서 제 동생이랑 같이 봤거든요. 제가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제 동생이랑 둘이서 봤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보러 갈 때 저도 이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외계인 나온다니까 그래서 그냥 뿅뿅.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가가지고 그때 옛날에 동생 내가 이게 무슨 영화야? 그러니까 몰라 외계인 나오는데 뭐 우주 전쟁 같은 거겠지 이랬거든요. 스타워즈. 네. 뭐지? 보고 나오는데 야 이게 무슨 아씨 그 뭔데 이게 그래서 그래서 화가 머리끝까지 나면서 야 퐁 이게 뭔데 하면서 야 아무도 안 죽고 이게 진짜 보는 내내 화가 났다고. 나도. 그러니까 보기 전에도 이게 무슨 영화인데 했는데 보고 나서도 이게 무슨 영화인데 그렇지 할 수 있는 수미상관 그치 영화. 영화의 핵심적인 주제랑 일맥상통한데? 그쵸? 바로 그겁니다. 앞에서 봐도 뒤에서 봐도 결국 이제 막 그런 언어를 깨닫는 과정에서 이제 루이즈는 그 능력을 통해서 중국의 이제 공격 명령을 막게 되고 이게 막 약간 뭐 애매하게 나오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관통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어쨌든 막 문제가 해결이 어. 되고 유엔에서의 어떤 만찬회에서 음. 중국의 그 높은 간부를 만나는 음. 그 미래까지 봐서 그곳에서 그 간부의 전화번호를 막 찾아서 막 그런 과정이에요. 맞아, 어쨌든. 맞아. 그래서 이제 기억난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결국 이제 중국의 공격을 막게 되고 12개의 우주선은 지구를 떠나면서 이제 외계인과의 접촉은 이제 그렇게 끝나게 됩니다. 우주선이 이제 떠난 직후에 루이즈는 이제 이안에게 말을 하게 되는데 미래를 알 수 있다면 그 미래를 바꿀 것인지에 대한 이제 질문을 이제 하게 되고 이에 이제 이안은 말을 돌리면서 사랑해 그치.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딸 어. 어떻게 생길까? 그 순간 이제 루이즈는 미래를 보면서 이제 남편이 된 이안과 딸 한나를 이제 보게 되고 이안이 아이를 혹시 갖고 싶냐라고 묻게 되자 이제 루이즈는 자신의 딸이 어린 나이에 이제 한나가 계속 이제 나오는데 한나 한국인이에요? 예 어. 한나 김한나 씨의 네. 김한나 아니지 씨 이한이니까 이한나지. 아 이한나요? 아 그러네 이한이니까 네. 한나가 일찍 죽게 돼요 사실. 맞아. 그래가지고 어린 나이에 이제 영화에서는 희귀병으로 죽게 되는데 책에서는 이제 산악 등반을 하다가 죽게 됩니다. 떨어져서? 네. 애가 혼자 하다가? 아니 그러니까 뭐 암벽 등반 하다가 그러니까 애가 이렇게 하다가? 아니죠 20살쯤에 아마 죽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야? 영화에서는 더 일찍 죽게 되고 음. 책에서는 20살쯤에 산악 이제 그런 약간 디테일이 다르구나. 네, 그런 게 좀 다르죠. 음. 그러다 보니까 한나가 이제 희귀병으로 죽게 될 것과 이안이 언젠가 이제 자신과 한나를 두고 떠날 것을 알게 되지만 아이를 갖고 싶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이안의 품에 안기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품이 이렇게 따뜻한 줄 잊고 있었어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미래에는 이제 어쨌든 헤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도 다 시간적으로 자신이 깨닫고 있다 보니까 그 순간에 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거야. 이 당신 품이 이렇게 따뜻한지 잊고 있었다는. 땡겨다 쓰는 거네. 그쵸. 감동도 땡겨다 쓰고. 땡겨다 네. 쓰는 거네. 이 영화가 이렇게 끝나게 되고 저는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슬픔과 이제 시련의 관점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난 모르겠다 뭔 소린지. 수고했어. 쉽게 슬픔이나 시련의 이제 과정은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들이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좀 거부하고 불안해하는 것보다는 슬퍼하는 법이나 혹은 이제 시련에 잘 대처하는 법을 좀 키우는 것이 이제 삶의 질을 좀 높이는데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좀 하게 됐고 사랑을 시작할 때 우리는 모두 영원을 약속하지만 인간은 다 죽어. 네.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죽게 되고 그게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시련을 하게 됩니다. 시련을 할 것을 알기에 더 사랑을 할 것인지 지금 이 순간에 아니면은 실현할 것을 알기에 거부하며 살아갈 것인지 이제 그것은 너희들의 선택이다. 그렇죠. 개인의 선택이죠.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는데 여기에서 한나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 다 알지만 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또 요거 보면서 약간 느낀 건데 우리가 때로는 요즘 어린 아이들에게 이런 걸 대처하는 방법을 약간 감추는 경향이 있잖아요. 뭐 돌려서 얘기한다든가, 뭐 미국 갔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 저는 약간 좀 올바르지 않지 않을까. 그 어린 아이들 역시도 그런 것들을 좀 그 아이의 방식으로 좀 느끼면서 헤쳐나가는 게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영화에서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이야기들과 함께 그리고 한나 아까 한나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나가 영어 스펠링으로 쓰면은 거꾸로 해도 한나입니다. 이효리처럼. 이효리? 내 이름은 이효리 거꾸로 해도 이효리 이런 것처럼 한나는 이제 거꾸로 해도 한나인 것처럼 끝을 알기에 시작을 안 하는 것보다 이제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은 길은 아닐까라는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네, 좀 생각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 개인적으로 이건 되게 개인적인 포인트인데 저는 이 영화가 왜 이렇게 몰입감이 좋은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영화 보면서. 근데 내가 이 영화를 몇 번씩 봤고 이번에도 다시 봤지만 내가 지루해지는 포인트가 딱 있더라고. 바로 인간의 관점으로 어떤 행동들을 하는 순간들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뭐 전쟁에 관련된 거라든가 아니면 폭탄이 터진다든가 아니면 정부의 압박이 들어온다든가 요 부분부터 내가 굉장히 지루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되게 몰입감이 좋더라고 이 영화 자체가. 그때 이제 긴장감 자체도 되게 좋기도 하고 영화적 구성이나 아니면 연출 자체가. 그래서 이제 저는 영화를 보지도 않아도 그때 같이 보지 않았어? 나 안 그때 봤나? 봤지. 어. 근데 기억이 지웠어. 야 기억이 지웠어? 네. 아 그래서 보지도 않았다. 근데 난 진짜 이 영화 나도 보면서 아까 두영이처럼 뭔 소리야 이런 얘기. 아, 두영이처럼이 아니라 두영이 동생처럼. 초영이처럼 맞다. 어. 두영이 이런 거 잘 이해해. 어. 초영이가 내 거네 약간. 어. 나 그랬지. 뭔 소리야 이게 이러면서. 빨리 다 왜- 부셨으면 좋겠어. 왜 안 싸워? 갑자기 저 쉘이 어. 갑자기 다리가 축축축축 이렇게 생겨가지고 왜 안 갑자기 죽여?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어. 레이저 퓨 레이저 하면서 쏘면서 왜 막 쏘고 어. 사람 몸통 좀 잘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서스펜스. 그러니까 뭐 어. 이상한 시간 얘기하고 앉아 있어. 뭐 언어를 나눠 무슨 소통. 소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런 포인트가 저는 되게 좋았다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책이 더 좋았어요. 그러니까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것도 안 해. 그래? 더 아무것도 안 해. 뭐 하는데 그러면? 그냥 그대로 있다가 음.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중국이나 뭐 러시아가 약간 그런 뭔가 긴장감을 발생시키잖아. 이벤트 트롤이지, 발생. 트롤. 퀘스트 발생시키잖아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미국에서만 있다가 미국에서만 떠나. 딴 그러고 데서는 끝나. 안 떠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 시점으로만 이제 보게 되니까 다른 국가 뭐 이런 거 아예 안 나오고 여기는 이제 뭐 12분의 1 정보를 뭐 알게 되고 뭐 각 국가 협력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없어. 그러니까 112개국이고 미국 자체도 막 3-4개 떨어져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냥 루이즈의 이야기에만 집중되어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 일도 없이 그렇게 쓱 얘기하고 덜 피곤하네. 그러고 쓱 떠납니다. 근데 이 외계인들 왜 온 거야 지구에? 이게 사실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설정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 얘네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간을 관통한다 그랬잖아요. 미래, 과거, 현재를.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본인들 종족의 위험이 있어. 근데 그들은 이제 미래를 자유의지를 갖고 막 미래를 막겠다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막아줘.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는 지구의 도움이 필요한 거야. 근데 지구의 도움을 이제 받기 위해서 자신들의 그 무기인 그 시간 개념을 전파를 해야 되는 거지. 그 과정에 그냥 루이즈가 있는 것 뿐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와서 알려주고 그냥 가는 거야. 이런 뭐 목적인 이야기 같은 것도 하지 않고. 왜냐면 이대로 시간이 흘러가면은 자신들이 알아서 이제 그런 위협에서 벗어나게 되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근데 지구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그러면은 그건 더 추후에 이제. 뭐 1차 위기는 지들이 알아서 막고 아니죠. 후에 또 뭐가 온다고? 아니죠. 그러니까 후에 위험이 있는데 그걸 알 거 아니야. 본인들이 미래를 아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자신들이 막 뭔가 하는 게 아니라고. 얘네들은.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목적론적인 사고방식이라고. 그러니까 이미 다 되어 있는 거야. 그 과정인 거야. 그냥 루이즈를 지고 와가지고 루이즈한테 자신의 언어를 알려주는 것 자체가 그냥 스텝 1.
과정인 거야. 우리의 그걸 막아라. 침공을 막아라. 이게 온 거야. 음. 그래가지고 그걸 막기 위해서 지구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지구에 가서 루이지에게 자신들의 언어를 알려줘서 그 시간 개념을 그냥 나는 이뤘어. 그럼 나 그냥 퀘스트를 한 거야? 그치, 그쵸, 그냥 계속 깨고 간 거고 이제 나중에 먼 미래에 이제 다시 돌아오겠지. 야, 아, 얘 지구도 어떻게 어. 되든 상관없으니까 나 퀘스트하고 간 거야? 퀘스트 하고 갔는데 이제 지구한테 알려줬잖아. 내 알려줘가지고 뭘 이제 알려줘? 아 시간 그, 그거? 시간 그거 개념과 이제 자기네들의 일종 언어라고 표현을 하면 언어를 알려주고 갔는데 근데- 야 그럼 근데 저장을 못했네. 그래서 뭐지? 어떤 거? 저장 못했네. 그거에 미래 야 내가 그때 알려주고 갔잖아. 너 근데 너 봤지? 우리 진짜 작살 날 거라는 거 너 봤지? 무슨 루이지한테니까. 그렇지. 그래서 와가지고 나 봤어 그러면 야 지금 때다 도와줘. 그러니까 이러려고 이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쉽게 얘기하면은 모든 것들이 NPC화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유저가 없어. 다 NPC인 거야. 퀘스트 발생해서 퀘스트를 수행하는 NPC가 다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걸 알려주는 이 시간 개념을 알려주는 거 역시도 이것을 알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깨닫게 되는 거지. 본인 우리 헵터포드들에게 위험이 다가온다는 것 자체도. 그러니까 못 깨달을 수도 있어? 언어를 제대로 이해 못하면 못 깨닫는데 이미 이해하는 것 자체도 코딩돼 있는 거지. 근데 이미 얘가 다 이해했다는 건 사실을 이제 알고 됐다. 이 친구가 이제 완벽하게 이해했다. 라고 판단하고 이제 간 거지. 이해를 했다 판단한다기보다는 이해를 한다라는 게 전제가 돼 있는 거야. 이미 다 정해져 있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이미 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NPC가 된다는 게 이미 다 코딩이 되어 있는 거야. 그 상황들이 미래의 상황들이.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흘러가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이러니까 영화가 약간 좀 어렵지, 사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좀 더 하루하루 소중히 살아가는 마음을 좀 바라면서 네. 근데 이제 그것만으로도 이 영화는 볼만해. 사실 이 영화가 제가 처음에 봤을 때 좀 멋있다 좋다라고 느꼈던 게 이제 딱 그냥 그 부분이었거든요. 한나와 관련된 그 부분에서 이제 내가 내 당장 가까운 미래를 알 수 있는데 그 미래를 알면서 불구하고 내가 지금 현실의 그런 행복감을 포기하면서까지 행동을 하지 않아야 그쵸. 되는가? 그렇죠. 그래 아니면은 이걸 하고 나서 그 뒤에 그거를 감내하더라도 내가 지금 당장 현실 행복감에 좀 충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큰 주제, 큰 맥락의 주제가 있기 때문에 좋은 메시지라고 봐. 맞아. 모르겠다. 알았어. 그러니까 알았어. 내가 영화를 한번 볼게. 내가 이거 넷플릭스 있지? 있어요. 내가 한번 볼게. 알았어. 그러니까 쉽게 이미 정해져 있는 그치. 미래인 거예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네, 다 아무튼 정해진 네. 거지. 내가 보고 그냥 몸이 하나 부실게 그냥. 야 부시고 와요. 부실게. 그래요. 그때 우리 2017년에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약간 컨택트라는 그 조우라는 그게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얼라이벌이라는 약간 원제가 있는데 도착. 그게 좀 더 맞지 않나? 나는 접촉이 더 나는 그래? 괜찮은 것 같아, 사실. 약간 나는 왜냐면- 그런 것 같은 거지. 도착이라고 하면은 이미 정해져 있는 목적에 의해서 온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컨택트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단 말이야. 우연에 의해서 만날 수도 있는 건데 이거는 우연이 아니란 말이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얼라이벌이 더 맞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근데 이게 약간 좀 특이한 포인트인데 응. 책을 읽으면은 이 말이 되게 공감되거든요. 응. 근데 저는 오히려 영화에서는 접촉이 좀 더 임팩트가 있는 것 같아요. 영화 전체를 이제 좀 관통하는 부분에서는. 아무튼 이제 오늘은 컨택트라는 영화를 좀 했는데 이거는 사실 저희가 17년 그때 새남자 6mm를 한참 했을 때 파티 팟빵 했을 때도 시즌 1에서 있었어가지고 아마 그거를 보시고 우리의 견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또 보시는 것도 좀 재밌는 좀 포인트가 될 수도 되지 않을까. 나는 아마 있을 똑같을 것 같아. 기억은 안 나는데. 이번에 좀 댓글 달아주셨죠? 네. 진짜? 팟빵에도 있고 막 파티에도 팟빵이랑 파티랑 해서 그러니까 별풍선도 주시고 별풍선. 파티에서 그럼 봤어. 별창 인생이 되는 남자 6mm가 되겠습니다. 형님들. 이제 댓글을 보는 게 재밌더라고. 힘이 되더라고 그게. 그렇죠. 별게 몇 개 없지만 파티에는 뭐 지읒
점 디귿 뭐 이런 어. 고양이가 썼나 봐요. 아무튼 뭐, 뭐든지. 네, 감사하다는 뭐든지. 말씀드리면서 네. 그래.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지웅이의 재밌는 영화 기대하시면서 아 왜 그래? 안녕. 안녕. 프로니까. 심심한 날 친구가 필요한 날 영화 대리